물론 심리적인 불안감도 있고요. 강의력이요? 절대 밀리지 않아요. 재수학원은 매드스쿨. 레드스쿨. 매드스쿨이 답이죠. 결론은 하나. 매드스쿨. 안녕하세요. 매드스쿨 교육 빅데이터 센터장 한수야입니다. 저는 오늘 성적이 오르는 학습법 알고 계시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중등과정 학습의 의의와 목적입니다. 그리고 고등 내신의 중요성, 선행, 현행 학습의 효율적 분배, 일반적인 학생들의 학습 형태와 부작용, 마지막으로 매드스쿨 교육 학습 시스템에 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등과정 학습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아이의 학습 과정을 보면 일단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 그리고 대학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이 이어집니다. 먼저 초등과정에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학습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중등과정에서는 이제 기존 초등과정에 비해서 좀 더 확장된 학습을 통해서 어떤 사고의 틀을 넓히고, 그리고 나아가 고등학교 과정의 공부를 하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중등과정 시기에 우리 학생들의 어떤 학습법이 정립되고, 그리고 본인의 학습관도 구체화되는 시기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요, 어떤 과목별로 세분화된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추구하는 어떤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리고 나아가 대학 과정에서 공부하게 된 어떤 전공 학습을 해낼 수 있는 어떤 베이스, 토양을 만드는 시기가 될 거라는 것인 거죠. 우리는 특히 중등 과정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등 과정에서는 결국 초등 과정에 비해서 좀 더 확장된 학습이 진행되고, 또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며 개인별로 학습법이 정립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 중에서 현재 중학생인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고등학교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먼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과연 본인들은 중학교 때 이러한 과정을 알고 공부를 했는지,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획일화된 그리고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길들여지고 익숙해지어서 현재 고등학교 과정 공부를 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 이 부분 명확하게 기억하시어 꼭 올바른 그리고 효율적인 학습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이런 중등과정 학습을 효율적으로 해낼 것인가?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뭐 학교든 학원이든 선생님이 시키는 부분 수동적으로 그리고 획일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결국 본인이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율적으로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러한 수동적 획일적 학습이 아닌 본인 스스로에게 맞춰가는 공부가 필요할 것이라는 거죠. 벌써부터 그런 부분에 길들여지고 쉬운 공부 추구하고 어떤 획일적인 그냥 선생님 시키는 부분을 그냥 본인 사고 없이 공부한다면 효과적인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등 내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당연히 뭐 중학교 내신 중요하고 고등학교 내신 중요하고 학교 시험 중요하고 뭐 우리 다 내신 중요한 거 알죠. 근데 특히 올해부터는 이러한 고등과정의 내신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필평가라 함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리고 어떤 지필시험의 20% 이상은 서술, 논술형으로 출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수행평가인데요. 수행평가가 반영되는 비율이 40%입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퍼센트인 30%보다 더 많은 거죠. 이러한 수행평가는 정규교육과정 이외 과제형 수행평가가 금지되고요. 또한 어떤 평가 기본점수 부여로 인하여 실질 반영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내신에서 좋은 점수, 좋은 등급을 획득하기 위해선 당연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봐야 되는 부분 필요합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수행평가 또한 우리가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어쩌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왜 올해부터 특히 더 이러한 고등학교 내신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내신은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릴 건데요. 특히 올해 가장 중요해진 이유 중 하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증가했습니다. 교과 전형이라 함은 이제 비교과를 제외한, 다시 말하면 내신 성적 위주의 어떤 입시 제도를 뜻하는 부분이고요. 예년에 비해서 작년, 재작년, 몇 년 전에 비해서 올해는 이러한 교과 전형의 절대 인원수가 더 증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종합전형이라 함은 어떤 교과와 비교과를 같이 합쳐서 이제 복합적으로 입시를 치를 거란 얘기인데 이러한 종합전형의 인원수는 감소했고요. 따라서 결국 우리는 교과 전형의 증가에 따른, 즉 내신을 잘 볼 수 있으면 대입에서도 유리해진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또한 대입 학생부 내용도 변화되는데요. 기존에는 뭐 여러 가지 관점의 비교과 활동을 같이 수록했었던 반면 올해부터는 정규 교과 과정 이외 모든 비교과 활동이 전면적으로 미반영됩니다. 따라서 어떤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중 종합 전형을 선택하여 뭔가 비교과 활동과 교과 성적을 같이 반영해서 입시를 하려고 했었던 학생이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비교과 활동이 미반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전히 교과
중심 그리고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꼭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권 주요 대학 그리고 수도권 대부분 또한 교과 전형으로 선발함으로써 기존 어떤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의 어떤 적절한 어떤 이제 동수의 비중으로 맞춰져서 입시를 진행했었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교과 전형 위주의 선발이 이뤄지니까 당연히 우리는 내신 중심 그리고 이제 어떤 교과 성적 위주의 학습을 계속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학교별 단수 추천으로 어떤 교과 전형 그리고 제주지역 인재 전형의 등급컷이 아무래도 기존에 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수를 뽑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조금은 어떤 내신 등급, 평균 등급이 낮아도 충분히 입시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당연히 서울권 포함 전국 학종 내신 등급 또한 대폭으로 하향 조정되겠죠. 왜냐? 이제는 더 이상 학종, 주요 대학에서는 학종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국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반영되는 학교는 이제 주요 대학보다 조금은 이제 아래에 있는 어떤 수도권 대학 또는 공립대학들이 될 거고요.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는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입시에 참여하는 어떤 인원수나 또는 어떤 그들 사이의 경쟁 컷 또한 낮아질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결국 내신 성적이 좋다면, 즉 내신 성적이라 함은 지필과 수행평가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내신 성적이 좋다면 충분히 우리 학생이 입시에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행, 현행 학습의 효율적 분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이 선행학습 그리고 현행학습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선행학습이라 함은 현 교과 과정에 비해서 좀 더 이제 높은 학년, 고학년 수준의 학습을 미리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행학습이라 함은 현재 교육 과정에 충실하게 학습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좀 약간 잘못 생각하시고 계신 게 있는데요. 잘하는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하고 못하는 학생들은 현행학습을 한다. 일단 이 부분은 먼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네요. 사실 성적대가 좋지 않아도 선행학습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성적대가 좋아도 현행학습 위주로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과연 선행학습이 좋냐, 현행학습이 좋냐? 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분배하여 공부하는 게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살펴보면 선행학습을 합니다. 우리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과정, 고등수학, 수학원, 수능영어, 영어 에세이, 논술 등등의 학습을 진행할 거고요. 또 고등학교 진학한 학생들이라면 그래도 본인 과정보다 그래도 한 학기 내지는 한 학년 이상의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선행학습 자체가 어떤 겉핥기식의 학습이 되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학습 반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특목고죠. 과학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 중학교 때 많은 선행학습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전과정, 수학, 영어, 과학을 이제 미리 공부하면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특목고 진학 이후 어떤 추가 공부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학습을 진행했었던 거죠. 근데 저 역시 결국 고등학교 진학 후 고등과정의 학습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학교 때 선행학습이라고 지칭하며 이제 미리 공부했었던 부분이 결국 겉핥기식의 학습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더 깊은 내용의 그리고 세분화된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저 스스로 아무 기억을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중등과정은 결국 본인만의 학습법이 정립되는 시기고, 그리고 학습 틀을 확장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무분별한 선행은, 즉 단계적 학습, 완성형 학습이 결국 올바른 학습이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무분별한 선행 학습이 진행된다면 이러한 부분은 효율성이 없을 거란 얘기죠. 결과적으로 독이 되는 학습이 우리 학생들에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 학습 계획에 맞추어 올바르게 하나 계단식 과정을 밟아나간 학생들에 대해서는 선행 과정이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차근히 학습하며 완성하여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 그리고 가장 효율적입니다. 명심하시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일반적인 학생들의 학습 형태와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 학생들의 좀 사례를 봐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학생은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일과 이제 공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네요. 이제 평일날 오전, 오후 학교에서 학교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 공부가 끝나면 이제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학원 다니면서 학원 수업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뭐 비교과 활동, 뭐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진행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B학생을 볼까요? B학생은 뭐 마찬가지 이제 학교 생활하고 학교 끝난 다음에는 뭔가 인강을 보거나 또는 뭐 학원을 다니거나, 또 여기에 본인이 주도해서 학습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C학생은 학교를 갔다 온 다음에는 계속 개인 시간을 갖네요. 물론 이 개인 시간 안에는 어떤 본인의 유의를 위해서 뭐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뭐 노는 시간일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뭐 다른 뜻을 가지고 어떤 그 부분에 집중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각자가 열심히 뭐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학원을 다니든 뭐 과외를 하든 인강을 보든 결국 우리 학생들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과목별 학습 계획을 잘 짜야 된다. 그리고 충분한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구비되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러한 학습 계획이 부족하고 또 자기주도 학습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학생들이 결국 행하는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누가 시켜서 하는 학습은 학습 효율성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학생들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계속 고민하고 사고하면서 학습이 진행되어야 올바른 그리고 완성할 수 있는 학습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 한번 볼까요? 우리 중학생들 수행평가, 지필평가 당연히 중요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학생들 수행평가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찬스 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때 우리 학생들이 바쁘고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더 바쁘세요. 막 지학생인 마냥 다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시험 볼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떻게 공부해요? 벼락치기 합니다. 시험 보기 일주일 전, 2주일 전. 그냥 그때그때 공부해가지고 일단 시험 보자. 이러한 마음가짐 가지고 준비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벼락치기라도 해서 공부하면 다행이고요. 전혀 공부 없이 뭐 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우리 고등학생들은 어떤가요? 수행평가, 지필평가 마찬가지로 내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싫을 텐데 수행평가 준비 안 합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학생 수행평가 언제 보는지 들어보셨어요? 얘기 나누시나요? 안 나눕니다. 왜냐? 우리 애들이 준비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 대충 넘어가려고 하니까.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중학교 때 뭐가 정립된다? 학습법이 정립된다. 우리 중학교 때 학습법 정립돼서 고등학생들 여전히 시험 볼 때 벼락치기 합니다. 중학교 때 정립된 학습법인 거죠.
벼락치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효율적이지도 않고요. 당연히 좋은 점수가 나오기도 쉽지 않겠죠.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 학습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내신에서 우위를 점할 것인가? 결국 체계적인 과목별 학습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길러야 되겠죠. 이 부분만이 우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그리고 본인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어가며 성적이 상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사실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요인들이 다음과 같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효능감, 학습 습관, 메타인지 전략, 그리고 자기 조절 능력. 자기 효능감이라 함은 어떤 학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입니다. 실질적으로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지능지수, IQ보다도 더 높다고 나와 있어요. 또한 당연히 올바른 학습을 해내기 위해선 습관이 잘 잡혀져야 되겠죠. 그리고 뭔가 학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하는 것도 분명 필요할 겁니다. 또한 어떤 스스로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야 우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우리 학생들 스스로 과목별 학습 계획을 세워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이 잘 갖춰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준비된 매드스쿨 교육 시스템. 저희는 이런 학생들이 올바르게 공부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잘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코치하고 터치하고 교육시킬 것입니다. 저희 매드 시스템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 등원 시 스팟 테스트, 자기주도 학습 역량 검사를 치르고요. 그리고 과목별 레벨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학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과목을 전략적으로 그리고 어떤 과목은 마찬가지 전략적으로 이제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계획을 잘 세워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같이 고민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 학원에 들어와서는 저희 매드에 이제 매드 안에 존재하는 이제 AI 학습 플랫폼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어떤 현장 강의, 비대면 화상 강의 그리고 절대 학습량을 상승시키며 우리 학생들의 체계적인 학습 관리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개별적으로 누적되어 개개인의 데이터가 완성될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그때그때 피드백을 진행하며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잘 분석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습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옆에서 코칭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과목별 학습에 대해서 티칭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감성적인 부분,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 또한 저희가 터치하며 이러한 부분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 매드스쿨 학원에서 우리 학생들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과목을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계획을 세워 저희 선생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학생들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당연히 할 거고요. 그리고 학교별 시험, 출제 경향에 따라 당연히 학습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수행평가 또한 저희가 같이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어떤 절대적인 시간, 절대 학습량을 점점 늘려가면서
본인이 주도하여 그리고 선생님은 옆에서 서브하며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매드스쿨 교육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 옆에서 과목별 각 단원의 학습 현황에 따라 과정별 완성도를 계속 확인하고 그리고 난이도와 심화도에 따른 학습 적합도를 분석합니다. 체계적인 분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리고 개별적인 복습 주기도 고려할 것이고요. 학습 완성 시점을 예측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적합한 맞춰진 어떤 동영상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확인 테스트가 제공될 수도 있고요. 개별적인 학습지 그리고 어떤 월간 레포트까지 제공드리며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진짜 필요한 공부 진행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학원에서 본인 주도적으로 일간, 주간, 월간 레포트를 작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끊임없이 저희 선생님과 소통하고 학습하며 본인들의 성취도를 늘려 나갈 거고요. 또한 저희 매드스쿨 교육은 제주 유일 인공지능 AI 학습 플랫폼 캐치를 갖고 있습니다. 캐치 학습 플랫폼에 대해서 잠깐 안내 드려 볼 텐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학생들의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공부를 한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100% 효율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고 다음 과정으로 나가는 친구들이 사실 많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수학이라면 계산의 미스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개념 자체에 대한 조금 이제 이해도가 떨어진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어나 국어 또한 이제 분명 공부했었던 건데 또는 선생님이랑 같이 할 땐 잘 됐는데 또 본인이 스스로 하려니 뭔가 안 될 수도 있고 각자의 어려움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토대로 공부를 잘하는 그리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 찾은 공통점에 대한 결과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학습자의 모든 순간을 기억해야 된다. 학습자의 모든 순간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국 저희는 학습자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기록해서 이를 바탕으로 학습을 시켜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게 결국 저희가 지향하는 어떤 캐치 학습의 이제 목적이고 목표이다. 우리 학생들이 교과 과정은 다 동일한데 사실 아이들마다 다 같은 과정의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각자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모두 자신만의 학습 미로에서 답을 찾기 위해 헤매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이제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걸어갈 수도 있고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각자의 방법을 가지고 어떤 목적지에 도달을 할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결론, 어떤 목적지에 도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다 각자의 길을 따라 갈 것이라는 거죠. 즉 학습 미로가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를 거란 얘기입니다. 당연히 우리 학생들마다 동일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 미로가 같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오늘 경험한 것, 어제 경험한 것, 내일 경험할 것이 당연히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의 학습 미로가 어제의 학습 미로와 달라지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그때 우리 학생들의 학습 미로를 분석하고 관찰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의 누적된 기록을 계속적으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교과 과정에 우리 학생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에게 학습 내용을 맞추어
공부를 시킬 거라는 거죠. 왜냐? 학습자마다 학습 미로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마다 갖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진단할 거고요. 진단된 걸 가지고 또 보완할 거고요. 필요한 건 더 집중 보완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확장시켜서 우리 학생들만의 학습자만의 길을 미로를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저희 AI 이제 형태 이제 어떤 기계적인 이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더 이상 학습에 학습자를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학습자에게 학습을 맞춰야만 정말 효율적이고 완성할 수 있는 공부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 매드스쿨 학원은 비대면 강좌를 진행할 때에도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원격 수업과는 다릅니다. 저희가 뭐 작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학생들 학교 또 잘 안 가고 원격 수업 위주로 다른 뭐 학원들도 뭐 마찬가지로 뭐 원격 수업을 하는 학원, 뭐 그냥 과제를 내는 학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우리 학생들 본인 주도 학습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다 공부 안 됐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원격 수업과는 달라요. 현장 강의와 동일한 퀄리티의 비대면 강의가 진행됩니다. 자신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학생들의 개별적인 트레이닝과 피드백을 비대면 강의 안에서도 진행을 할 것이고요. 또한 실시간으로 우리 학생들의 학습을 살피고 또 소통하면서 그때그때 우리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확인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어떤 피드백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겠지요.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저희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매드스쿨 교육과 우리 학생들의 미래 같이 한번 만들어 나가 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저는 매드스쿨 교육 빅데이터 센터장 한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